하루에 기타를 몇 시간을 쳐야 되느냐? 이거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많이 저도 들어본 질문이고 저 외에 다른 연주자분들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초심자분들 궁금해하시기도 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되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해야 된다. 혹은 뭐 전공생이면 하루 8시간 뭐 4시간 뭐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딱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익히거나 배운 건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되게 심플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유리해요. 절대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음악성을 함양한다거나 음악적 기법을 공부한다. 이건 약간 지능적인 영역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조금씩 실습을 해보면서 아 이런 사운드가 있구나 하고서 적응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는 굉장히 스포츠하는 감각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거나 혹은 그 외에 저희가 아는 굉장히 익숙한 거 뭐가 있을까? 그 타자기 연습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해줄수록 적응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악기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운동 만약에 운동을 잘 안 하신 분들이시라면 이거 타자 연습 같은 거 어떻게 능숙해졌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해보시면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타자 치는 걸 예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타자를 칠 때 저희가 처음에 자리 연습 천천히 하잖아요. 하나하나 여기가 뭐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고 하면서 엄청 천천히 하면서 이걸 먼저 암기를 해요. 그건 악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는 연습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고 그리고 몸에 익숙해지고 나서 아 이거 이제 보자마자 바로 잡혀 하게 되면 이제 단어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단어에서 적용된 것들을 이제 천천히 시작하실 거예요. 연주에서도 이런 스케일이라든지 혹은 심플한 아주 짧은 라인 정도 연주하기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그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 같은 것들 오늘도 엄마가 날 혼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문장들 먼저 하잖아요. 기타 그 다음에 기타에서 똑같이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지만 그렇게 길지만 않은 멜로디 같은 것들 혹은 뭐 벌스, 코러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군데만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코드 연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타자기에서는 장문의 글을 쓸 거예요. 거의 책을 쓰는 수준으로 가죠. 막 애국가 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기타도 하나의 곡을 풀로 연주하기 위한 연습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 타자 칠 때 이거 빨리 치려고 500타 나오려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타도 내가 칠 줄 아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외워서 내가 이걸 지금 정박에 칠 수 있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반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반복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만 많이 할애한다고 해서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자를 능숙하고 빠르게 치려고 할 때 저 지금 한글은 800타 정도에서 멈췄고 영어는 제일 빠르면 500타에서 600타 사이 정도에서 멈췄거든요. 더 빨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하고 더 빨리 움직이지라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었겠지만 제가 그 이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악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서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집중을 안 하면은 더 안 늘어요. 그러면 집중력을 써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루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집중력을 1시간을 사용한다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주 사용하는 습관과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타자 같은 경우는 익숙해질 환경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 글 쓰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타자기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걸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기타는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긴 한데 어찌됐든 내가 기타를 집중해서 쳐보는 시간을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이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크로매틱을 천천히 할 거잖아요. 이 감각부터 천천히 익히겠죠. 하나하나 친 걸. 혹은 코드들 메트로놈 맞춰서 할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짧은 단어 이런 거 할 거고 코드도 이렇게 짧은 거 할 거고 그다음엔 더 길게 이런 식으로 라인 길게 가고 코드
이렇게 코드도 한 구간을 반복하는 형태의 연습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풀송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자주 쳐주고 집중을 할수록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많이 쓰기 힘들다 싶을 때에는 내가 지금 배운 걸 익숙하게 하는 거라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냥 손가락이라도 돌리는 시간을 만드는 게 좋은 거죠. TV 보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저 사람만큼 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해야 되나요? 라고 한 건 진짜 무의미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거든요. 개인마다 성장률도 다를 수가 있고, 처음에 더디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각성해가지고 확확 늘 때가 있거든요. 이게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나 스포츠랑 비슷해요. 그리고 내가 더 발전하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늘게 되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고 냅두고 있으면 진짜 하나도 안 늘어요. 익숙해지기만 해야겠죠. 그래서 실력이 는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시간 연습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가지고 내 감각이 지금 이래, 지금 이거 음은 이렇게 들려, 이게 A야, 이게 A샵 혹은 B 플랫이야, B, C 이렇게 하고 내 피킹할 때 그 감각도 느껴가면서 천천히 내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감각을 떼어준다. 이거를 집중하면서 하면 많이 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연주를 잘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그냥 연주량과 연습량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와요. 전 운이 좋게 세계적인 연주자분들의 공연 때 모습 외에 다른 환경에서 이제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하루 종일 악기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칠 줄 아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제 BGM 같은 거 예쁜 거 들리면 그런 것들 막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제가 세계적인 베이시스트 빌리 시언, 미스터 빅의 베이시스트이자 스티브 바이랑도 같이 많이 하시고 온갖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했다가 요새 와이너리 독스라고 하는 팀으로 같이 하고 계시죠. 세계에서 제일 베이스 핑거를 빠르게 연주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그분 클리닉에서 질의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문을 하시는데, 마이크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악기 볼륨 다 내려놓고서 계속 뭔가 연주하고 계세요. 막 말을 하면서 계속 손가락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잘하는구나. 손이 진짜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리 린나워하고 같이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리 린나워가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마이크 스턴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어쩌다가 그 둘이 가까운 지역에서 각자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헤이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봐 하고 이제 말하는데, 각자 기기 끝났을 때 거의 새벽 1시 반인가 2시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릴린 나오는 자기 호텔 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는 마이크 스턴이 나 기 끝났으니까 이쪽 놀러와 같이 잼하면서 놀자 이러고 있었대요. 그 늦은 밤까지 같이 연주하자고 그랬다고 한 거예요. 이미 연주 다 끝났어. 지쳐있을 시간인데도. 그런데 그때 릴린 나와 한 게, 나는 마이크 스턴이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라고 생각한다. 자기보다도 더 그렇게 연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악기를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 훌륭한 연주자를 만들어준 조건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러한 분들의 비빌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분들 혹은 그에 준하시는 실력자분들을 뵀을 때는 항상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한다는 게 익숙한 거죠. 그럼 내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당연히 이렇게 테크닉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저희가 빠른 연주 이제 그런 것들이 접하기가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두고서 뭔가 켜놓고서 전 제 연습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보든 좋아하시는 걸 보든 상관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부담된다? 그럼 뭐 막아놓고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습관들 만드시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주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되게 많은 분들이 나 이거 외웠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게, 외웠다고 끝 아니에요. 우리는 손이 먼저 움직여야 돼.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공연할 때 방금 뭐였지? 하고 놓칠 때가 있어. 긴장을 한다거나 다른 거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내가 뭐 진행하고 있었지 하고 놓친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나 전 이제 긴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되게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 되게 약한 타입인데도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공연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작년에는 잼버리 공연도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실전에서 저희가 암기했던 걸 곱씹으면서 하는 틈이 없어요. 심지어 그걸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어디였지? 했는데 대신에 손은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손을 안 눌려주면 까먹을 때가 있는데, 어떤 곡들은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싹 진행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들을 익숙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이렇게 시간 들였으면 겁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뭐 몇 시간씩 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전혀 없고, 내가 이걸 완전히 능숙하게 다룬다 라는 형태로까지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만 친다고 끝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손이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음악성을 생각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것들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새로운 패턴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줬을 때 무슨 느낌이 날까, 이런 것도 계속 경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악기를 자주 가지고 노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거기서도 되게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악기를 연주한 거 말고 다른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 근래는 아리랑 음악 편곡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작업하느라고 기타를 많이 못 쳤었거든요. 근데 기타를 칠 수 있는 날, 혹은 이날은 좀 기타 좀 치면서 놀아야지라고 하면 진짜 하루 종일도 쳐요. 물론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잔 마시고 한숨 돌리고 막 이런 시간들은 있지만, 대부분 그 휴식 시간도 1시간 넘게 안 가져본 편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쭉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나중에는 힘 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연습할 때 힘이 들어가죠.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걸 하게 될 때 몸이 경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힘도 덜 들어요. 그래서 장시간을 연습하는데 되게 효율적이돼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연습을 하고 났을 때 저 땀에 확 젖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연주자분들도 집중력을 사용하시다 보면 몸에서 열 많이 나고 땀 많이 나요. 심지어 한겨울에도 여기 막 추울 때에도 난방을 틀어놓지만 전신이 다 따뜻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런데도 연주를 계속 하다 보면은 몸에 땀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집중력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 적당한 시간을 연습을 했던 것일까라고 한 기준은 이제 하고 났을 때 내가 멘탈적으로 지쳐 있어, 힘들어, 에너지가 필요해,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제 적당량을 연습하신 거예요. 훌륭하게. 근데 3시간을 하셔도 아무렇지 않아 하면 그냥 이제 마음을 놓고 하셨구나. 근데 마음 놓고 하시는 거는 적응까지만 되는 것 같고, 실력의 레벨업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악기 연주하는 게 몸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연주를 위한 집중력을 쓴 것 때문에 체력을 진짜 많이 써요. 몸을 이렇게 막 근력을 쓴 체력이 아니라 체내 에너지, 뇌를 진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딱 그 기준으로 가시면 된다. 고생은 많이 할수록 많이 든다. 하지만 고생을 안 하면서 하면 진짜 안 된다. 딱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타 인생 화이팅!